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는 휴장했으니까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유럽 증시는 어땠을까요? 네,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도 요즘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영됩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부터인가요? 미국과 러시아가 원칙적으로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 얘기라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만회한 것이 많았고요. 네. 유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또 러시아에서 바로 또 그 뉴스랑 약간 궤를 달리하는 게 발표됐습니다. 즉 러시아에서는 구체적 계획은 나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또 분위기가 좀 싸해지면서요. 유럽의 대부분의 주시장이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닥스라는 것은 이제 독일 지수인데요. 독일 지수 2% 내렸습니다. 영국 지수도 0.4% 내렸고요. 프랑스 지수도 거의 포함해서 세 개가 이제 3대 지수네요. 2%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일부 내전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들이 무슨 휴전을 했는데 휴전이 깨지고 있다 얘기하는데 결국 그쪽에서 그 친러시아이면서도 기존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두 개의 지역이 나름대로 독립을 선포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국가로 자기는 따로 독립하겠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들 두 나라를 이제 승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방이 이제 전쟁하게 되면 내전이 벌어지면 거기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슬쩍 이제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 이제 또 임박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난 뉴스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정말 국제 이런 정치적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네. 외교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늘 안 좋았다. 라고 일단 결론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한 번에 표현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많이 그래도 얘기하는 것이 월가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스톡스 6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1.3% 이제 하락했고요. 참고적으로 유럽의 올해 들어서의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스톡스 600은 7.1%가 떨어졌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박스를 붙여놨는데요. 독일과 그 프랑스는 각각 8%, 6% 떨어지고요. 보시면 계시겠지만 영국은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지만 결국 영국은 올해 들어서 그냥 가장 선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국은 다른 것이 있다기보다는 영국이 이제 먼저 이제 소위 팬데믹에 대해서 빨리 이제 극복하려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도 하나 있겠고요.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럽 대비 그리고 미국 대비 좀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국 말고 유럽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서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 나오는 거지. 사실상은 이제 영국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일본 이제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이제 경제 사이드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주가 하락의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도 하지만 어저께는 유럽과 영국 각각의 소위 IHS의 PMI가 발표됐는데요. PMI 이제 각각 50이 넘어가면 이제 기준점이 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요. 55.8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유럽이요. 전망이 52.3이었는데요. 5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영국이 이제 그나마 살라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은 60.2가 나왔는데요. 이게 8개월 만에 최고가 되겠고요. 전망은 불과 55였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예상외의 경기 호조세, 인플레이션에 불구하고 예상외의 경기 계속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과 일단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의 하락의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오늘 있었던 물론 미국은 없었지만 유럽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방향이 정반대로 또 흘러갈 수가 있는 거라 뉴스 팔로우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뉴스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주 친화 정책을 잘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좀 잘 버티는 경향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회복됐을 때 훨씬 더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잘 사용하는 그런 기업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핫한 주제 아닙니까? 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몇 년까지 해갖고 돈을 얼마나 쏟아붓겠다 네네. 얘기하고 있고요. SK그룹도 그런 얘기,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전반적인 우리나라 이제 그룹들, 개별 그룹들 일부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또 최근에 또
특정 기업에 있었잖아요. 뭐 네네. 합병하고 인수, 분리하고 이런 거서 재상장 이런 거 어려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서양의 뭐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것도 일상화돼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주가가 강하냐? 주가 다 흘러내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뭔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주주 친화 정책이고 또 하나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배당을 준다거나 자사주 사업으로 인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네.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가장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배당에 대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인상 관련 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귀족주도 어떤 거, 배당 킹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이제 배당을 같이 인상이나 자사주를 같이 발표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날 할 수도 있고 좀 떨어져서 뭐 IR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2주 동안 배당금 인상을 발표한 기업들을 좀 리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2주 전부터 나왔던 순서대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여러분들 아실만한 것은 3M 있죠. 9% 올려놨는데요. 3M은 64년 연속 배당 인상했습니다. 네. 64년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월급이 몇 년째 인상됐냐를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64년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조금씩 올려줬더라도 올려준다는 자체의 의미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헬스브로가 3% 올려놨습니다. 염브랜드는 이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KFC 치킨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펩시가 2주 전에 한 열흘 전에 발표했는데 펩시가 50년 연속 배당을 했습니다. 주가 그 5%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가 많다 적다는 것 그런 걸 의미 따지지 마시고 꾸준하게 배당 올려주면서 주주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이제 되겠고요. 지난주에 발표한 기업들은 여러분들 더 익숙한 것이 되겠습니다. 월마트가요. 뭐 많지는 않죠. 배당 인상 고작 2%지만 2%도 올린 게 어딥니까? 49년 연속 배당을 인상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49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계속 기업이 좋지는 않잖아요. 9.11 테러도 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네, 이런 맞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배당을 올려줬다. 맞습니다. 1980년대 네네. 초, 70년대 말은 소위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왔는데 이 49년, 50년 연속 인상했다는 거죠. 넥스트라 에너지는 대표적인 유틸리티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미국에서요. 소위 에너지 회사인데 이게 그 쉽게 해서 전력 발전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청정 에너지나 태양광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다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에 보면 그런 넥스트라 에너지의 기업도 오늘 무려 10%나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코카콜라인데요. 코카콜라가 59년 연속 배당인지 하는데 이제 IR 그 실적 하는 날 없어갖고 왜 안 하나 했는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IR을 통해서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5%로 올려놨어요. 그래봤자 1센트, 2센트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60년 연속 배당했고요. 작년에 좀 쉬었었는데요. 금년에 자사주 매입을 재개한다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10% 했고요.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50%나 올려놨고요. 제뉴인 파츠가 10% 올렸습니다. 간혹 보다 보면 생각보다 엄청 보통보다 훨씬 많이 올려준 기업들은 네네. 딱 찾아보면 소위 팬데믹 때 좀 줄이거나 못 준 기업들이 이런 데더랍니다. 그런 네. 것들은 한 번에 보상을 해주는 역할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몇 가지 살펴보면 염브랜드가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KF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고요. 아마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상 최고가로 제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넥스트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 없지만 말씀드렸던 전력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마트는 다들 아시죠? 월마트도 말씀드렸다시피 49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와, 지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말 기술 성장주 뭐 반토막 그 이상 날 때 이들은 참 잘 지켜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배당주 투자에 동참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제레미 시겔 교수도 배당주 투자에는 꼭 투자자들이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워낙은 작년부터 20%의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준이 대응해야 된다는데 이분 시간에 보면 너무나 늦은 거죠 지금은. 정확하게 1년 만에 제레미 시겔스가 작년 초부터 했는데 1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이나 금리를 올릴지 모르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지난 주말에 보면 JP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스트레이트 9번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금리가 계속 올릴 거란 전망을 했는데요. 어찌됐건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제 약간 기술주에 대한 부담, 성장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자금의 삿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말씀드렸던 배당 이런 데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뭐로 할 수 있냐면 이익 증가율의 둔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익 증가율의 둔화는 바로 주가 상승률의 둔화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 뭔가 대신 보상해 주는 게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올릴 수도 있고 현금 흐름도 좋고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너 가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당 관련 ETF는 DVY입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네네. 거가 되겠고요. 한 $110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성장주입니다. VIG,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이상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D그로입니다. DGRO인데요. 5년 이상 배당을 올려준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애플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10년, 5년을 할수록 종목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의 상승에 어떤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꾸준하게 사는 기업들을 모아준 ETF가 DIVB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40 초반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자사주 매입은 올해 들어도 거침없이 최고 경진을 갖고 있다. 네. 올해도 계속 사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서 좀 긴 흐름으로 이런 주식도 꼭 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막 주가 엄청나게 급락하는 그런 주식들을 보면서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누가 좀 사줬을 때가 바로 자사주 매입이니까요. 네네. 거기에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